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자른 것 때문에 그러세요? 네. 아직 젊어요, 제가. 네. 토요일 날 또 나오셔서 공부하시게 됐는데, 공부를 잘하시는 방법 뭘까요? 즐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붙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공부를 즐기시는 게 아마 공부를 잘하시는 아마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재밌죠? 11월 달에 공부하신 거 안 재밌습니까? 재밌어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이 과목이 법과대학 4학년 그 과목보다 양이 많아요. 그리고 법과대학 4년 중에서 소송법 빼고, 형사법 빼고, 민사법 중에서는 더 많습니다, 양이. 그래갖고 좀,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하시는데요. 재미를 갖고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겁니다. 네. 오늘은 92쪽을 하셔야 되는데 92쪽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면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되겠죠.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됐습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라 하면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것을 지적제도라고 부르고요. 이 지적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될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정확하게 암기는 안 되셨어도 뭐 계속 반복할 거니까 흔적만 있으시면 돼요. 이때 지난 시간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이때 이것을 한 필지 토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 필지 토지의 성립 요건을 지난 시간에 암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지, 소, 지지, 축 등. 기억나십니까? 지는 뭡니까?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소는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는 지목이 동일할 것. 지는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은 축척이 동일할 것. 등은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렇죠. 지, 소, 지지, 축 등 이렇게 암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라고요? 지, 소, 지지, 축 등. 여기서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먼저 지목의 개념이 뭡니까?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토지의 사용 목적이 지목인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때 하나의 지목만 등록이 되는 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필일목의 원칙. 그러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뭐였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또는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선택을 받지 못한 종된 용도의 토지가 뭐였습니까?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선택받지 못한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양입지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 양입지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요건과 제한이었습니다. 요건은 그림을 떠오르시면 돼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 구고 등의 토지일 것. 두 번째는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일 것. 이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두 번째, 양입지가 될 수 없는 토지, 양입이 제한되는 토지. 주종관계가 깨지면 양입될 수 없다고 했죠. 주종관계가 깨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 대지인 경우. 그렇죠. 두 번째, 10%를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한필지 성립 요건에서 양입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소재부터 진행이 될 텐데 소재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행정구역은 행정구역 명칭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요 지번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번은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했죠.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지번은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래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두 개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 복식 지번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앞에 있는 숫자를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 뒤에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붙일 부자를 써서 부번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는 본번, 뒤에는 부번. 가운데 다시 표시는 반드시 뭐로 읽는다고요? 의. 그렇죠. 백의오라고 읽는다고 했죠. 또한 이 지번은 임야대정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이 지번 앞에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뭘 붙입니까?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번은 북서 기번의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북서 쪽에서 지번이 시작해서 어느 쪽에 끝납니까?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 남동쪽으로 지번이 끝나게 될 겁니다. 이 지번을 처음에 부여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 즉 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목이 나오는데 지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했습니다. 8개는 27개 플러스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도 27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 하나에 다 포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를 뭐라고 불렀죠? 잡종지. 그렇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개였죠. 총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했었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부호로 등록했었죠.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4개는 뭡니까? 차, 장, 천, 원.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면적은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이는 면적보다 경계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경계는 지표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표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 도면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간정보법이니까 우리는 공간정보법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도면상의 경계를 생략해서 도면을 생략해서 그냥 경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이 도면상의 경계는 개념이 뭡니까? 경계점과 경계점을 이은 최단거리. 기억나십니까?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예요. 따라서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경계직선주의라고 불렀죠. 또한 경계는 직선이니까 이게 선이에요. 넓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경계는 선이기 때문에 넓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분, 쪼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계가 결정되는 방법은 원칙이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어디가 경계로 그려집니까? 중앙. 그렇죠.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절토된 토지의 경우에는 상단부. 바다나 강에 접하고 있을 때는 어디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제방이 쌓였을 때는 바깥쪽 어깨. 그렇죠. 그런데 세 가지 경우, 즉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중앙이죠. 다만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죠. 또한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단부. 다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이 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절토된 토지의 경우 원칙은 어디입니까? 상단부. 다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얼핏 기억나시죠? 네, 정확하게 압니다.